먼저 제가 그 일반론을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교회 헌법 그러는데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민법이다, 형법이다, 상법이다 그럴 때는요. 국민들이 바로 그 감을 잡습니다. 형법 그러면 형벌과 벌과 제가 급하게 마음 오다 보니까 이게 평소 하는 말도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죄와 벌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상법 그러면 상인간의 규율하는 법이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하더라도 대략의 윤곽을 잡을 수가 있는데 헌법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잘. 왜냐하면 헌법은요. 헌법 자체의 헌은 뭔가면 만들다, 조직하다, 구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 그러면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조직하는 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 헌법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사실상은 뭔가면 한 20명이 산악회를 우리가 만들거나 개조직을 만들게 되면 거기는 첫째 그 산악회나 개조직에 이름을 먼저 만들죠. 명칭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 산악회를 이끌 회장이나 총무, 회계 이런 사람을 둡니다. 통상 두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회원 간에 회비를 뭐 10,000원씩 낸다든지 일정 기간 회비를 내지 않을 때는 회원 자격이 없다든지 그런 등등의 약속을 하는 문건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산악회도 있고 개조직에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20-30명이 모인 임의적인 단체에도 이런 규약이 있다면 하나의 국가를 전제로 했을 때는요, 당연히 이 국가를 이끌 수 있는 이 기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둘 것이냐 말 것이냐, 대통령, 그 다음에 국회, 대법원 이와 같은 국가 조직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선행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회원 간에 10,000원씩 회비를 낸다. 그 말은 회원 상호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국가 헌법에도 당연히 국민과 국민 사이의 법적 관계, 국가와 개인 간의 법적 관계를 갖다가 규율하는 내용이 꼭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30명의 사조직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거대한 국가를 만들 때에는 국가를 이끌어갈 만한 기관을 둘 것이고 국민 상호간 또는 국가와 국민 간에 어떠한 관계를 정립할 것인지를 다루는 문건이 필요할 것이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헌법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헌법 그러면 뭔가를 만들다, 조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헌법이라는 용어를 쓰려면요, 전제가 국가라야 됩니다. 국가. 헌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은 전제가 되는 것이 국가입니다. 이 헌법이라는 말을 다른 단체는 쓰지 않아요. 유일하게 예외가 교회입니다. 교회만 왜 헌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다른 모든 단체에서는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헌법 같은 내용들이 다 있는데 그는 어떤 용어를 쓰고 있냐면 회사는 정관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정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보통 단체에서는 규정, 규칙, 약관 이런 식의 얘기들을 보통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보면 한 교회 내에서 남전도회다 그러면 제2남전도회가 만들어지면 회장도 뽑고 총무도 뽑죠. 그렇죠? 그다음에 회원들의 어떤 의무 사항들을 규정한단 말이죠. 그럴 때 그걸 뭐라 그러면 제2남전도회 규정이다, 회칙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따라서 정관이나 규약이나 규칙 여기 있네. 정관이나 규약이나 규칙, 규정 이런 내용들로 헌법을 가름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외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이라는 말을 쓸 때는 반드시 국가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예외가 바로 교회인데 제가 볼 때는 교회는 왜 교회 헌법이라는 말을 썼을 것이냐, 교회 정관이다, 교회 규정이다 이런 말을 안 쓰고 교회 헌법이라는 말을 왜 썼겠는가를 이거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 짐작컨대 뭐가 있냐면 예전부터 제가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교회 헌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 이
이유는 우리가 중세 때부터 보면 중세 때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해왔거든요. 국가 위에 교회가 있었던 시대가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 전통 때문에 이 교회는 엄청난 큰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헌법이란 말을 연역적으로 써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순복음교회 헌법을 쭉 봤는데요, 오늘 그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제가 크게 관여할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상적인 학자의 눈으로 헌법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루려고 하는 신조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제가 관여할 입장이 못 된단 말이죠. 순복음을 오순절로 바꾼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관여할 일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집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례한다, 권사 취임식을 권사 안수식으로 한다, 이런 등등의 문제들은 제가 여기서 관여할 일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교회 헌법을 보니까 제 눈에 딱 거슬리는 게 몇 가지 있었어요. 그걸 여러분께 지적을 좀 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 이거 메모를 좀 하시겠죠? 이 순복음교회 헌법이 있는데 제 8편을 보면 제목이 또 헌법이에요. 그 명분이 잘못됐죠? 좀 갖고 계시나요? 8편을 보면 제목이 헌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이 헌법인데 8편이 헌법으로 되어 있다. 이건 자체로 모순입니다. 어떻게 요청하겠죠? 이거는 헌법의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면 순복음교회 헌법이 있고 제 8편은 뭐냐? 이 헌법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헌법 개정으로 해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헌법으로 하면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두 번째는 그 문장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회 헌법에서 보면 개정과 수정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개정과 수정이라는 말은 동어 반복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정이라는 말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다 썼지만은 조문을요, 수정, 삭제, 추가, 이거를 개정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조문을 고치거나 빼거나 추가하거나 요 세 가지의 용어를 한꺼번에 개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정 및 수정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품격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고쳐줘야 될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국민들도 다 틀리고 있는데 이 순복음교회 헌법을 전체를 쭉 보면요, 제가 그 조문을 다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과반수 이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일반 국민들도 방송에서도 이런 용어를 그냥 알게 모르게 쓰는데 잘못된 용어입니다.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예. 그래서 교회헌법 전반에 걸쳐서 과반수 이상이라는 용어는 다 과반수로 고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면요, 우리가 이걸 요건을 정할 때 재적, 출석부 등을 빼고 2분의 1 이상이라는 말이 있고 과반수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 2분의 1 이상은 맞는 용어입니다. 2분의 1 이상은. 그러나 과반수라고 해야지 과반수 이상이라는 말은 법조문에 없습니다. 이상을 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 말할 때 몸에 뱉기 때문에 제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이렇게 보통 통용되고 있지만은 정확한 용어가 아닌 것이에요. 이런 겁니다. 제적이 50명이에요. 50명인데 제적 2분의 1 이상이다 하면요, 몇 명 모이면 되겠습니까? 25명만 모이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제적 과반수의 출석과 그러면 몇 명입니까? 26명이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제적 과반수의 출석과 그러면 50명의 반이 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26명이 모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과반수 그 자체가 이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 말을 듣고 법정으로 한번 혹시 기회가 좀 보세요. 과반수 이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다 과반수의 출석과 그 다음에 출석 과반수의 찬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순복음교회 헌법의 품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상이라는 말을 다 빼야 됩니다. 혹시나 고친 다음에 다른 교회에서 그런 게 있으면 점잖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 묻지 않는 용어다 말이죠. 네. 그러면 그 2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추가가 되는 이상하고 과반수는 5명의 과반수잖아요. 네. 그럼 26명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 2분의 1을 추가하는 말이지 2분의 1 이상하고 틀린 말이죠.
얘기가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보통 2분의 1 초과란 말 안 써요. 법에서 과반수라고 합니다. 부를 때. 그러니까 그럴 때 아까 2분의 1 이상과 같은 말을 했는데 같은 말이 아니라고 말씀. 제가 같은 말을 안 그랬죠. 다르다 그랬죠. 2분의 1 이상은 25명이에요. 25명도 적법해요. 그렇죠? 근데 과반수는 26명이 되는 거죠. 반이 넘어야 되니까. 많이 해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럴 때 반이 넘는다고 할 때 2분의 1 초과란 말을 안 쓴다 이거예요. 대신 모르십니까? 그냥 단순히 과반수로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과 과반수는 다른 얘기입니다. 예, 보통 우리가 사법시험에서도 가끔 시험 문제를 낼 때가 있어요. 국회법을 다 법정을 쓴 다음에 지금 예컨대 이 대적이 200명이다. 결혼이 뭐 몇 명이다. 그랬을 경우에 몇 명이 찬성이 되느냐 이걸 계산해 내라고 시험 문제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 2분의 1 이상은 반을 포함하는 것이고 과반수는 반을 넘는 것이죠. 넘는다 할 때 초과라는 단어를 안 쓰고 과반수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가장 의문점은요. 여기 이제 헌법위원회 위원들이 헌법이 있는데 헌법위원회 위원들한테 제가 묻고 싶은데 우리 저 강무사님 한번 총회장님 지금 보세요. 1호에 어떻게 되냐면 헌법 개정 및 수정의 제안인데 개정 및 수정은 우리가 바꾸면 되겠죠? 이건 개정으로 바꾸면 되는데 제안은 헌법위원회 지방의 총회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이거 이상도 빼면 되는데 과반수의 건의로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은 이 말을 이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말이 지금 이 말을 보면 여기서 뭐 개정이냐 수정이냐 과반수 이상이냐 아니냐 건의냐 아니냐 이런 지역적인 놈을 빼고 헌법위원회 콤마 지방의 콤마 총회 출석 대의원 과반수라고 했는데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해가 안 되면 이건 당연히 이해가 안 돼야 옳은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문장을 이해를 하고 해 오셨는지가 퀘스천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헌법위원회가 지금 발의권자인지 아닌지가 궁금한 거예요.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지방회가 단독으로 헌법 개정 발의를 할 수 있다는 말인지 아닌지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요, 일단 쉬운 것부터 개정 및 수정은 개정으로 고치라 그랬죠? 과반수 이상도 과반수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반수의 건의로 한다. 이건 참 별로 매력적이지 못해요. 단어가요. 찬성으로 한다. 이런 됩니다. 헌법 개정은 총회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렇게 고치면 당연히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헌법위원회 지방회 총회 출석 대의원 과반수일 경우에 도대체 이 헌법 개정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퀘스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 제가 헌법위원회 위원장이나 누구 계셨으면 제가 이 조문을 본인들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렇게 묻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뭐 그런 시간 여유가 없어서 바로 했는데 여기 2호를 보면요 또 재밌어요. 발의된 안은 이건 제가 고친 겁니다. 근데 발의된 안은 원래는 이 다른 용어가 되어 있었는데 헌법위원회가 연구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난 이게 지금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총회 대의원에서 만약 그걸 내면 헌법위원회가 이걸 한번 검토한다는 뜻인데 이런 이 조항이 필요한가? 저는 법학자로서 상당히 불필요한 조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요 제가 갖는 궁금한 점은 2호를 보면 헌법위원회가 연구한다는 말이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냐는 뜻이에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1호에서 여기 나와 있는 제안을 헌법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이게 무슨 뜻인지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전달이 됩니까 지금?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1호를 보면 문장에 보면 헌법위원회 지방의 총회 출석 대의원 과반수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총회 출석 대의원 과반수는 의미가 오잖아요. 총회 출석은 대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발의가 된다는 뜻이에요. 헌법 개정안이. 이럴 때 헌법위원회와 지방회는 여기서 왜 언급되냐 이런 뜻입니다. 각 기관에서 발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발의할 수 있다? 네, 헌법위원회 자체에서 또 지방회 자체 내에서 발의는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발의의 주체가 총회 출석 대의원 과반수뿐만 아니라 헌법위원회도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지방에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제가 그래서 써놨어요다가요. 헌법위원회 지방에 총회 출석 대의원 과반수는 말이 뭐겠냐? 근데 2호에 보면 헌법위원회가
연구한다고 돼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헌법위원회가 발의할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이 문장이 정확해야 돼요. 이 조문을 보면요,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94조로 보면 여러분, 헌법 조문을 한번 보십시오. 94조로 보면 4번의 직무에서, 4호 직무에서 보면 1가로에서 헌법을 수정 개정한다. 그 헌법위원회의 권한이 뭔가면 헌법을 수정 개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맞습니까? 헌법위원회가 무슨 헌법을 수정 개정합니까? 무슨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위원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헌법위원회를 발의권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조항과 부닥치는 것이, 이 조항을 보면 헌법위원회가 단독으로 수정 개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 자체의 근본적인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악법이라고까지는 우리가 검은 안경 쓰였기 때문에 불순해 보시는데, 네, 어유 인상 좋으시네요, 여기서. 악법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좀 고쳐야 될 법이다. 우리가 잘 모르고, 여러분들은 헌법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시라면 그동안에 행하여진 관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차제의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고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악법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더라도 1호에서 보면 헌법위원회 지방회 총회 주석 대연했을 때 헌법위원회가 독자적인 발의권자라고 이 조항을 만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같은데 문제점은 바로 2호에 보면 발의된 안을 헌법위원회가 연구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스스로 모순이죠. 헌법위원회가 발의한 게 있을 터인데 헌법위원회가 발의하지 않은 지방에 발의한다든지 총회 대연이 했을 때는 헌법위원회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 보면 무조건 헌법위원회가 연구하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상호 모순되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94조에서 헌법위원회 권한을 보면 헌법을 수정 개정한다라고 거기에 단정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도 한꺼번에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요, 마지막에 헌법 개정은 헌법위원회나 지방회 또는 총회 주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고 제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 헌법위원회 지방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헌법위원회나 지방회 또는 총회 주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건의가 아니라 발의한다. 이게 법적으로 발의한다는 말을 쓴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호를 보면 발의된 안은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 보면 찬성 결의된 이런 말을 썼는데 그러지 말고 1항에서 발의했다 그러니까 발의된 안은 헌법위원회가 연구하여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의문표를 했지 않습니까? 헌법위원회 또 뭘 또 연구하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헌법위원회 굳이 이 조항을 살려주려면요 이렇게 됩니다. 헌법위원회가 발의한 거는 논외로 하고 지방회 또는 총회 제적 과반수가 발의한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헌법위원회가 검토하여 차기 지방회 개최 전까지 연락이 된다, 통제된다, 그렇게 문장을 만드시던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아예 뺐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문장이 조금 좀 이렇게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그랬는데요, 발의된 안은 발의가 됐지 않습니까? 안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깔끔합니다. 문장을. 그러니까 이거겠죠. 발의된 안은 차기 지방의 개회 전에 각 지방의 회부에서 지방회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회가 15개다 그러면 15개의 반이 넘는 수의 지방회가 찬성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따라서 찬성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쭉 보면서 느낀 것은 이 지방회에 용어가 있는데
헌법 78조를 보면요, 특수지방회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을 보면요, 78조에 이 특수지방에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제가 퀘스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건 뭐 특수지방회를 여기다 넣을 거냐 말 거냐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특수지방회를 더 포함시킬 거라면 그냥 지방회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지방회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 특수지방회는 뭐 제외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특수지방회를 포함한다든지 그걸 갖다가 언급을 해줘야만 생길 수 있는 시비거리가 줄어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3호인데요. 찬성 결의된 이건 지금 여러분 헌법에 있는 건데, 찬성 결의된 지방의 수가 전체 지방의 수의 3분의 1 이상이면 헌법위원회는 이를 총회에 상정하여 재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 통과하며 총회장은 이를 즉시 공포 시행한다는데, 이 말이 조금 좀 비문이면서 너무 길어요. 먼저 첫째, 찬성 결의된 말을 쓰지 말고 발의된 안에 찬성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발의된 안에 대해서 지방회가 찬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 발의된 요 찬성 결의라는 말을 발의된 안에 찬성한 지방의 수가 전체 지방의 수의 3분의 1 이상이면 이렇게 쓰면 가장 매끄럽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장을 고쳐봤어요. 쪼개가지고 3개로 쪼갰습니다. 발의된 안에 찬성한 지방의 수가 전체 지방의 수의 3분의 1 이상이면 헌법위원회는 이를 총회에 상정한다. 좀 상정하는 거예요. 총회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은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의결하는 것이죠. 헌법 개정안은 아직까지는 개정안이에요. 헌법 개정안에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 개정은 확정되면, 개정안이 이제는 확정된 겁니다. 헌법 개정으로 총회장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가장 문맥이 매끄럽고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3개를 좀 하나로 써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쪼개서 써놓으시면 읽는 사람도 이해가 빠르고 또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이게 잘 만들었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악법 아닙니다, 이건. 조금 부족했을 뿐이죠. 네.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여기서 제가 계속해서 뭘 써보냐면, 이 총회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은, 그렇죠? 그거 아직 헌법 개정이 안 된 거예요. 그걸 개정안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법률안 또는 법률하듯이 국회에서 논의가 될 때는 법률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법률안을 논의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면 법률안은 법률이 되는 것입니다. 안자가 떨어져 나가요. 따라서 여러분이 논의하고 있는 헌법 개정안에서 안자가 언제 떨어져 나가느냐?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얻게 될 때 헌법 개정은 확정되는 것입니다. 즉 개정안에서 안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개정이 확정되죠. 그렇게 총회장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된다. 공포 시행한다 그랬는데 공포로 족합니다. 시행은 또 여러분이 뒤에 언급이 돼 있어요. 본법은 예컨대 공포한다는 것도 시행한다는 말이 별도로 조문이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총회장은 즉시 공포한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공포 시행한다는 말까지 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쭉 정리되었습니다. 제 8편 뭐가 됩니까? 헌법이 아니라 헌법의 개정이다. 그리고 그렇겠죠? 총 제목이 헌법이니까 8편은 동헌법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헌법 개정입니다. 헌법 개정은요, 제가 여기 헌법위원회나 지방회 또는 총회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한다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이 여기서 문장을 읽어봤을 경우에 헌법위원회와 지방회가 독자적으로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졌었기 때문에 문장 자체에서 이걸 써놓고 약간 죽여놨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총회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발의가 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회 수의 몇 개의 지방회가 찬성하면 발의가 될 수 있다고 볼 것인지, 그리고 헌법위원회는 단독으로 발의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를 여러분이 결정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헌법도요, 대통령은 단독으로 발의할 수 있어요. 국회는 헌법 개정을 발의할 때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할 때는 제적 과반수가 필요해요. 대통령은 단독으로 합니다. 그걸 여기서 적용시켜보면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인데 헌법위원회는 단독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두 번째, 지방회 단위로 갔을 경우에는 몇 개의 지방회가 의사가 하나가 나오면 발의할 수 있도록 볼 것이냐도 여러분이 결정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 떠나서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제적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발의가 될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이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께서 다 판단하셔서 순복음 교단에 맞는 것을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위원회는 헌법위원회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지방에는 지방의 차원에서도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헌법은 문을 열어놨다는 뜻이고, 총회 대의원 과반수는 지방회나 헌법위원회 동의 없이도 참석한 대의원들이 일정 수가 찬성을 하게 되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적으로 잘 되어 있는 조문이에요. 악법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2호를 보면요, 발의된 안은 헌법위원회 검토를 거쳐야 되는데 이거는 가능한 좀 제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요 말을 여러분이 계속 유지하시려면 헌법위원회가 한 것은 검토가 필요 없겠죠? 그러나 지방회가 하거나 총회가 발의한 것들은 헌법위원회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는 그 자체로서 조금 좀 매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회가 단독으로 발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총회 출석 대의원이 단독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요 매우 민주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제도를 갖다가 지방회와 일반 대의원이 냈는데 다시 헌법위원회가 이걸 검토한다, 이런 말을 넣게 되면요 그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헌법위원회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검토한 끝에 이게 필요 없다 라고 거절을 해버리면요 이게 참 좋은 제도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잘못 운용될 수 있는, 헌법위원회 권한이 너무나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남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검토를 빼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따라서 헌법위원회가 발의하거나 지방회, 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방회라고 하지 마시고 몇 개 이상의 지방회 하시면 좋겠어요. 뭐 3개 이상의 지방회가 찬성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면 헌법위원회가 발의하건 지방회가 발의하건 총회 출석 대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건 간에 발의된 안에 대해서는요 차기 지방의 개회 전까지 각 지방회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3호는 발의된 안에 찬성한 지방의 수가 전체 3분의 2 이상이면 이를 총회에 상정한다. 4호 총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을 의결한다. 그 다음에 개정안이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얻은 때에는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총회 정원 이를 즉시 공포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116조를요 1, 2, 3, 4, 5 이렇게 쪼개서 언급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보완할 점은 지방회를 이렇게 써놓으면요 하나의 지방회가 지방회 의견만 가지고도 개정안이 발의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셔서 지방의 경우에는 뭐 2개나 3개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균형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어요? 예, 네. 이번에 발의된 안은 헌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그 검토가 좀 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그게 아마 각 지방에서 올라온 그 헌법 개정안이나 또 총회 출석 대의원의 아반의 이제 개정안이나 이런 그 헌법위원회에서 올라온 개정안이 되면 올라온 것이 다른 헌법과 부딪히는 경우, 잘못된 경우를 거기서 그걸 찾아내서 또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사실 검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그 남용의 우려가 커요. 이 조항은요, 헌법위원회는 상당히 높은 기관이 되어 있는데, 헌법위원회가 단독으로 발의할 수도 있고, 개정을. 그 다음에 지방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의원들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요, 이 발의한 내용이 다른 것과 모순된다, 충돌된다 하면요, 부결시키면 됩니다. 부결시키면 되는 것이지, 사전에 헌법위원회가 나서서 그렇다가 콩이냐 파치냐 말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전 심리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3호도 약간의 문제가 의의 중요하게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3호에
발의되는 게 지방에서 발의하는 걸 인정한다면, 할 거냐기보다는 이제 인정한다면, 발의한 지방회가 다른 지방을 쫓아다니면서 3분의 2 지방회를 쫓아다니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자체가 무리거든요. 3분의 2 동의를 받아요? 왜? 3분의 2 이상이면 통해 상장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3분의 1만 찬성하면 되죠. 그러니까 발의를 했는데, 그러면 찬성을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총회 전체 모였을 때 총회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내용이 들어가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를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만약에 그 지방회가 전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대략 몇 개입니까? 한 45일 45개 됩니까? 잠시만요. 지금 우리 헌법학 교수님께서는 헌법에 대한 원론을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목들의 의견들은 차후에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는 명령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서 이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헌법위원장님이 사회 보시면서 조문들을 심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맞습니다. 제가 깊이 관여는 아닌데 지금 이거 볼 때는요. 3호를 보면 전체 지방의 수의 3분의 1 이상이면 총회에 상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뜻이죠. 지방회가 발의권이 있죠. 첫째로. 그런데 여기에 뭐가 없냐면 몇 개 이상의 지방회가 발의할 수 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45개 정도면 뭐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3개 이상의 지방회가 찬성하면 발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뜻이죠. 그럼 발의만 됐지만 총회 상정할 때는 다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만 총회 상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가 3개 지방이가 아니었죠. 지방에 각각 분리되어 있는데, 어떻게 받냐?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근데 A, B, C 3개가 만약에 지방회가 찬성을 했잖아요. 그럼 다른 지방에 3분의 1 얻으라고 그랬으니까 연락해가지고 이런 안 있는데 동의해달라 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개정하는데 왜 그거 못해요? 아니 지금 우리가 그 3분의 1 이상 총회 찬성을 받는 것은 이미 헌법에 기록돼 있어요. 그럼요, 있어요. 지방회로 보내서 받는 건데 3개 지방회가 붙어서 발의를 하라 이거는 지금은 무조건 한 개 지방회에서 발의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정하는 것을 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제가 갖고 있는 의문점들을 좀 체크하신 다음에 그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저기 지방회가 뭐 2명 지방회 할 거냐, 3명이 할 거냐가 여러분이 그 결정 사항이지 제가 나설 일은 전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예. 저기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럼 헌법위원회 권한이 어느 정도 되면 좋겠다라고 혹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권한의 어떤 범위라는 게 있는지 한번 좀 알고 싶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도 제가 자세하게 다룰 입장은 못 돼요. 그러나 제 눈에 걸리는 건 제가 다른 것을 여기서 제 잣대를 가지고 이게 옳다 그러다 말하기는 불편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만 제 눈에 걸리는 것은 헌법위원회가 헌법을 수정 개정한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자체가 모순된다 이게 모순된다. 다른 정부 관련돼서 그 말을 그대로 해석해버리면 헌법위원회 혼자서 헌법을 수정하고 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헌법위원회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전체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그 수정 개정한다 이것만 제가 볼 때는 손 봤으면 좋겠다. 전체의 균형을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 이외의 문제는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이 결정하시면 되지 제가 나서서 콩이냐 팥이냐 할 이유도 없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7조를 보면요. 본헌법은 대한민국 헌법 20조와 이제 20조 종교의 자유에 따른 자치 구분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헌법 이제 제 8편에 116 다음에 있거든요. 117조. 뭐 잘 쓰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이걸 쓰시려면 종교의 20조 종교의 자유 및 21조
결사의 자유를 하나 더 넣으시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왜냐면 여러분들이 만든 이 조직은요, 총회는 일종의 결사입니다. 결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헌법은 종교의 자유에서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고, 동시에 여러분이 총회를 만들었거든요. 총회라는 결사, 그 조직이 근데 자신의 조직체와 관련된 기본 규범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넣으신다면 20조의 종교의 자유와 21조 결사의 자유에 따른 자치규범이다. 이렇게 하신다면 다른 교단은 상당히 놀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제가 헌법위원회에 아까 좀 전에 질문 주셨는데, 제가 직무 1번 보면 헌법을 수정 개정한다. 이 말을 여러분이 손을 좀 봐주면 좋겠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써버리면요, 그러면 헌법위원회는 단독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뜻이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적절한 문구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위원회 고단을 보면요, 헌법을 해석하고 신조 및 난제를 해석하며 법례를 1개월 이내에 산하 교회와 각 기관에 공부한다 그랬죠. 이건 뭐 저도 관여할 일은 아닌데, 그 다음 문장이 뭐라고 했죠? 단은 제가 쓴 거고. 단 있어요? 네, 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단이 있구나 그랬으니까. 이 단이 권위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그렇죠. 최종적 권위는 이제 헌법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모든 관련자들은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될 때인데, 그래서 이제 단이라고 하는 연결어가 조금 좀 매끄럽지 않지 않냐. 그냥 빼고 단을 빼도 기관에 공고한다. 본위원회가 해석한 모든 법률은 최종적 권위를 가진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단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문맥상. 예. 그래서 헌법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만 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회의 직무를 보면 79조인데요. 이 구호를 보면 헌법 수정안을 헌법위원회 수정을 제안한다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상당히 좀 매끄럽지 못해요. 79조 구호입니다. 보면 그냥 지방회 직무 중에서 구호는 헌법위원회에 헌법 개정안을 제안한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정안에 수정을 제안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실 때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방회는 몇 개 이상의 지방회가 발의할 수 있는지 제안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여러분이 정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두면요, 지방회 혼자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건 너무나 제가 볼 때는 45개쯤 되면 하나 가지고서 너무 작지 않을까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럼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상 두 개, 우리가 다시 또 지방으로 내려가야 돼.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서 내려가죠. 내려가니까 지방에서 이제 거기서 3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어야 되었습니다. 내려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뭔가면 3분의 1을 얻어야 되는데 발의할 때도 지방에 혼자만 발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두세 개의 지방에 찬성을 얻어야 될 것이냐를 한번 제가 든 의문이나 있으십니다. 네. 현재는 한개 지방회가 발의를 그러면 내버려두세요. 지금까지 그랬으면요, 손댈 필요가 없죠. 예. 특별히 하나 혼자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두세 개로 늘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해오셨으니까. 예. 같은 조항에 같은 찬성을 받아니까 또 어느 난이가 다르기 때문에 한 개 지방회가 발의하는 게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한 개 지방회가 발의할 수 있다고 하면서 특별한 이의가 없다면 두세 개로 늘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하나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5편의 총회가 있는데, 총회 보면 임시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은 과반수로 해야 되는데, 그건 여기뿐만 아니라 헌법 전체를 다 보신 다음에 이상이라고 된 것은 다 없애십시오. 없애든지 이분의 이상은 이분의 이상은 그거는 별도의 사항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직권으로
글자만 빼면 되는데 과반수 이상을 빼라고 하는 건 과반수라는 뜻이거든요. 말씀하신 그걸 2분의 1 이상 한다고 하는 것은요, 전체 의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과반수 이상을 빼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직권으로 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틀린 게 아니니까. 그러나 그걸 갖다가 빼기만 해야지 다시 이걸 2분의 1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그 헌법을 고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우리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에서 과반수 이상은 과반수만 고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9조 총문을 보면요,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하셨다고 그랬는데, 보통 여러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는데, 법에서는 1차에 하나여 이런 말을 좀 많이 씁니다. 여러분이 하실 때 이걸 1차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더욱더 법조문과 같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89조 여기 보면 여러분이 이제 요번에 보니까 일체의 업무라는 걸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슨 다툼이 많이 계셨나 그랬는데, 업무를 관장한다는 말은 일체 업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라는 말을 굳이 안 써도 뭐뭐를 관장한다 그러면 그 업무 전체를 관장하는 것이지 일부를 하는 게 아닌데, 일체라는 말을 쓰신 것은 아마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일체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뭐 불필요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나와요. 재무도 그렇고 회계도 보면 일체 업무로 되어 있는데, 그럼 뭐 이 업무라고 하면 다 전체 업무를 말하는 것이지,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업무를 관장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부분 업무만 관장합니까? 오늘 회계가 준 업무 전체를 다 관장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없는데, 맞아요. 이 개정안에 들어, 개정안에. 이 개정안을 내신 분들이. 개정안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것은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아니, 전 그래서, 저는 여기 보니까. 조금전에 청문회에서부터 개정안에 지금 상정된 것도 아니고, 아마 여기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헌법 개정안을 이제 또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검토한 것인데, 뭐 여러분께서 뭐. 개정안이 아니고 헌법위원회 의견입니다. 헌법의 의견? 예. 예. 그러니까 현재 현행헌법의 헌법을 가지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제가 이해하는 데 저는 또 이걸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본 거예요. 봤으니까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빼면 돼.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질문 있습니다. 예. 혹시 잘 몰라주셨는데, 네. 우리 국민이 네. 의무를 다 안 하면 국민의 권리가 박탈이 됩니까? 다시 한번 뭘 안 하면요? 국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국민이. 네. 네. 국민의 권리가 박탈당합니다. 그런 건 없죠. 예. 그러면 예.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조직에 그 조직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회원의 권리도 박탈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죠. 그 당연히 박탈되죠. 상식적이지.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국민하고 그러면 각 단체와 조직은 다르다는 말씀이죠. 당연히 다르죠. 국민이 세금 안 내면 뭐 나가라 그럴 수 추방시킵니까? 외국으로? 감옥에 들어가도 우리나라 국민은 우리나라 사람을요 외국에 추방할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외국으로 추방시킬 수 없어요. 국가는. 감옥에 가듯이 뭐 추방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추방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 어떤 제재나 박탈을 권리에 대한 박탈을 한다는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든 조직이나 단체에서 모든 조직이나 단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국가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죠. 내가 국가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국가 이외의 모든 조직은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그 조직을 만든 거예요. 만들었기 때문에 조직의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 조직의 목적에 맞는 일을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 당연히 탈퇴가 된 것이죠.
대학에서 학생이 왔는데 학생이 학칙을 안 지켜요. 그럼 제조시켜요? 제조시킵니다. 예. 그러나 사용은 못 시키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마찬가지죠. 모든 단체에서 회비 납부 의무가 있는데 회비 납부 안 한다? 그럼 당연히 제적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 장로님이시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우리 교단에서 네. 상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있겠죠. 예. 그 상임이 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네. 권리를 박탈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기본이지. 맞아요. 그건 기본이죠. 당연하죠. 기본 맞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도 다 해보셨겠지만 학교 다닐 때 잠깐만요. 뭔가 문제 어떤 단체에 장을 맞잖아요. 그러면 규정에는 이거 몇 번 안 내면 자격 박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회계한테 연락해서 회비를 받으라고 우리가 재촉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몇 번 안 낸다고 당장 자르기가 어렵잖아요. 다 아는 사이에서. 그 다음에 이게 회비 납부를요, 만약에 1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1년치를 내고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나가버려요. 그래서 회비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탈퇴해서는 그 빌미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좀 그래서 제가 어떤 조직을 하든 간에 저는 그런 벌칙이 있으면 벌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우리 사전에 노력해서 특히 회비 같은 경우는 자꾸만 받아내야지 1년 동안 안 내면요 그 사람 이제 탈퇴합니다. 대부분 다. 예. 예, 질문하시죠. 예. 우리 헌법에 보면요. 네.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 절차법이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징계를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밟으면 되는 거예요. 지방회비를 내지 않았다, 총회비를 내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징계가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총회법으로 다스리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걸 세상법으로 가서 얘기를 나눈다고 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제가 보니까 징계 조항이 있어요. 어느 조직 간의 헌법에는요 징계 조항이 다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뭐가 되죠? 그럼 법이 아니에요. 그건 도덕이에요. 좀 한차원 높은 얘기인데요. 도덕은 징계는 못합니다. 그러나 법 규정은 반드시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덕과 법의 차이예요. 그래서 교회 헌법상의 법이기 때문에 징계 절차가 있습니다. 그 징계 절차를 잘 읽어보시면 그 중에 뭐가 있느냐? 자격 박탈이 있을 것이에요. 자격 박탈은 징계의 일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격 박탈을 징계와 별개로 보시면 안 됩니다. 교회 헌법에 징계가 있단 말이죠. 그건 여러 가지 나와요. 무슨 뭐 발언 정지, 뭐 출석 금지 여러 가지 나올 터인데 그 중에 하나는 뭐가 있겠습니까? 자격 박탈이 당연히 있겠죠.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예. 당연하겠죠. 그건 뭐 더 크죠. 예. 선거를 못하게 된다든지 또는 입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대의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징계법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까 그 헌법위원회에 대해서 네. 예를 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네. 선거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그 시행세칙에서 헌법위원회 심의조사 거쳐서 시행령의 기준을 받아야 되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상정한 것을 바로 보면 시행령에서 인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목사님 그거는 우리 규정은 어떻게 되세요? 그렇게 되세요. 헌법 계획 위반 시행 규정을 가질 수 있으니 헌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령에 그 지금 보니까 이 여기 헌법은요 선관위가 어떤 이제 그 시행 규칙을 만들었을 때에는 독자적으로 시행을 헌법은 금하고 있고 헌법위원회가 넘겨서 헌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조항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틀렸다 옳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헌법에서 정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나왔지만 헌법위원회 보면 여러 가지 뭐를 문제를 해석하고 뭐하고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순복음 교단의
모든 이 규정들을 하위 규정들을 갖다가 통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순복음교회는 헌법위원회를 돕고 헌법위원회에다가 각종의 하위 규정들을 만들었을 때는 독자적으로 시행하지 말고 헌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이 헌법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요, 선택의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를 대법원이 못하거든요.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옛날에 삼공화국 때는 대법원이 법률의 위헌심사도 최종적으로 결정했었습니다. 이것은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혼자만 갖느냐, 아니면 지금같이 헌법위원회를 두어서 헌법위원회가 별도의 법률의 위헌심사를 판단케 하느냐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이런 뜻입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대법원이 법률의 위헌심사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나라나 오스트리아나 독일은요, 별도의 헌법재판소를 두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교회 헌법은요, 어떻게 되냐면 선거위원회에서 뭔가를 규정을 만들 때, 또 다른 데서 뭔가를 만들려고 했을 때 중구난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이 하위 규정들은요, 독자적으로 하지 말고 헌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한 겁니다. 선택의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 네. 아까 우리 이제 상해의 문제, 상회비 의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회장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13년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지, 그냥 횟수만 13년에 기록되는지, 13년의 의무를 진행을 계속해야 13년이라고 하는 그 의무 이행과 더불어서 자격이 부여되는지. 제가 조문을 읽어보질 않아가지고 이제 바로 감이 안 오는데, 목사님. 그게 네. 이제 우리가 지금 각 지방의 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네. 12년이라는 우리 본 회의에 12년이라는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근데 그때의 그 경력 안에는 상회비도 같이 포함이 되고 있는데, 네. 그거를 상회비는 빼고 네. 그냥 12년만 있으면은 회장의 자격이 주어지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상회비는 별개로 볼 거냐, 이런 뜻입니까? 예. 근데 제가 그 조문을 안 봐서 예.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는 이제 교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원래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거는요, 이것도 역시 여기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왜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12년만 무흠에 좀 나온 게 있을 때 흠없이 12년 담임 목사를 했어야 된다. 동시에 상회비 의무를 12년간을 다 완수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12년 흠없이 담임 목사만 하면 될 것이냐, 그 문제는요, 요것을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을 하는데, 네. 그런 개념을 해서 네. 어떻게 해서 그동안 어떻게 갔어요, 목사님? 상해비를 다 못 내더라도 이제 피선 자격은 주어졌습니까? 자격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1년 소급해서 내면 된다. 법을 그렇게 하는데, 네. 담임 목사가 12년 하면서 예. 5년 안 내놓고 잠시만요. 같이 논의하시죠. 예. 헌법에서 공공의 임원 후보에 대한 그 상임위 규정, 그리고 그 상임위 규정을 어디에서 세우냐면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선거관리위원회는 적대적으로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그 시행세칙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선거예요. 그 안에 3년권만 보게 돼요. 지금 현재 3년간이면 헌법위원회는 3년간이면 작년에 1년으로 봤죠? 예.
작년에 1년으로 갔으니까. 예. 그렇게 그것만 보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13년이라고 해서 13년 걸 다 보는 게 아니라 1년만 보기로 한다. 그러면 1년이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지금 그러니까 1년만 하면 되겠네. 1년이라서 1년만 보는 거. 그렇게 해서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선관위 규정이 1년으로만 보류되어 있던 선관위 규정이 우리 헌법에 따른다면 헌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선관위 그 규정이 헌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안 했습니까? 헌법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요. 예. 위원회 과목이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냥 실행위원회라고 하는 추후에 밑에 단계에 있는 실행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통과된 것으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다 동의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울이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15년 우울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뭐 지금 뭐 이거래요. 제가 참 어려운 게 지금 자 집중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다 보면 현실 이론적으로는 A라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B로 했어요. B로 하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를 또 했어요.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꼭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면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야 규정은 A인데 왜 B로 했느냐. 네? 그럴 경우에 그동안에 다 동의가 있어서 우리가 묵시적으로 B를 해왔단 말이죠. 이론과 현실이 부닥쳐집니다. 그럴 때 항상 뒤에서는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론을 강조하면 근데 규정이 없는데 헌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는데 안 받았기 때문에 선관위 그 규정들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나 그때 상황을 보니까 많은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굳이 뭐 그 정도 조항이야 뭐 헌법위원회 심의를 한 것 쳐도 또 이 의결도 아니고 심의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걸 안 했다고 해서 굳이 무효로 보겠는가 이런 데 반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것도 아마 그런 데서 나온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 규정에서 1년 상해비를 냈으면 자격을 주자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현실을 많이 존중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뭐 그 정도로 해야지 제가 어디서 틀렸다 말하기는 좀 왜 그런가면요. 이겁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심의라고 하는 건요. 심의를 거치지 않았을 때 무효냐 유효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에 그치는 경우가 있고요.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정이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심의라고 하는 건 의결이라는 말은 의결을 안 거치는 건 당연히 위법 무효가 되는데 심의를 하도록 했는데 심의를 안 받았어요. 그럴 경우에 단연 무효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단연 무효는 아니고 위법 정도 근데 질책을 받을 정도의 문제인 것이지 안 했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 우리 학계에서 견해가 나누어지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헌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했을 경우에 심의를 안 받은 경우가 유효냐 무효냐 그건 여러분이 하나의 그 판례를 만들어서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올라오면 매우 어렵습니다. 네. 교수님, 예. 우리 교사님 무흠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흠. 네, 맞습니다. 그 무흠은 상해비를 만약에 자객이 12년 동안 상해비가 안 된 사람도 흠이 드는 거예요. 아니 상해비 안 되고 우리가 만약에 헌법에 1년 이렇게 선거 관련해서 이렇게 했다면 1년만 가야 되는 거니까 1년만 되고 12년 동안 안 됐다. 그러면 이게 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제가 흠없는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무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무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목사님들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 말을 썼을 때는 어떤 의미를 썼는지 그걸 저한테 물을 게 아니라 거기서 무음은 제가 느낀 건요. 제가 쭉 헌법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거기서 말하는 무음은 목사로서의 흠없이 목회를 인도한 사람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지 상례비를 냈느냐 안 냈느냐 그것을 거기서 무음이라고 보지는 않았다는 게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무음으로 뭐 12년간 담임 목사를 한 사람에게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 말은 목사로서의 100% 의로운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도저히 저 사람은 목회자로 보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런 정도의 흠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지 상예비를 납부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는 무흠과는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 생각은요 거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건 개인의 생각입니다. 있어요? 정의가 있냐고. 헌법에 있잖아요. 헌법이 있다는데 왜 나 잘 모르겠는데 잘 못 봤어요. 무흠 오래돼 있어요. 제가 읽으니까요. 예. 부록에 보면 제1조에 91조입니다. 본 헌법에 명시된 흠이란 아래의 경우를 흠이란다 하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본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징계받은 경우. 두 번째, 국가법 군대회에서 2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6개월 이상 징역형을 받은 집행유예 포함 경우. 세 번째, 교회 건축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은 제외되나 재정 관계 가별로 200만 원 이상 받았고도 처벌받은 경우 그걸 흠이라고 우리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게 흠이지 뭐 상해비는 여기 해당하지 않잖아요. 제 해석이 맞네. 그 다음에 여기는 되게 교회 헌법이 유한해요. 200만 원 벌금이면 안 되죠. 100만 원이죠 벌금은. 일반 국회의원도 100만 원 넘으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해요. 그랬는데 교회에서 200만 원 벌금까지 갖다가 봐준다? 제가 볼 때는 제 개인 생각에서는 그건 제로를 해주겠습니다. 목사는 국회의원보다 더 정결이 하기 때문에 10만 원 이상. 당연하지. 거룩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들. 그런데 이제 10만 원은 우리가 여차하면 넘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장로였을 때 지금도 장로지만 승동교에서 제 장로가 제가 좀 일찍 됐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으로 42살에 승동교회 장로가 됐는데요. 아직까지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저는 노회 이 합동 측에서는 노회라고 해요. 노회. 여기는 뭐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노회에 이제 여러 번 참석한 다음에 3번 가고 이제 다시는 안 갑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들이 거기서 보니까 엄청 잘 싸우시더라고. 네? 좀 전에 목사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다시는 안 갑니다. 제가. 네. 그 모임에. 뭐 다른 질문 없으면 이제 마치란 뜻이죠, 목사님? 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법이요? 제가 뭔가 하면 이겁니다. 이 헌법은요, 국가에 대해서는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외가 지금 교회 헌법이에요. 교회 헌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요, 예전에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었을 경우에, 서독 사람들은요, 페어파슨, 헌법이라는 걸 안 썼습니다. 서독 사람들은. 왜냐면 서독은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여기 기본법이라는 걸 썼어요, 기본법. 독일 사람은 철저하기 때문에 서독은 통일된 독일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본 기본법이다. 그래서 본 기본법이라는 말 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거기다 독일이 통일이 되면 독일의 페어파숭, 즉 페어파숭, 헌법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헌법이란 단어를 쓰는 조직이 교회입니다. 교회만 교회 헌법이라고 하고 독일에서도 교회 헌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미국도 교회 헌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정관이다, 규약이다, 규칙이다 이런 말로 가름하고 있지만 교회만
교회 헌법에만 쓰고 있습니다. 즉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쓰는 유일한 조직이 교회입니다. 아까 연역을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기본법과 이 페어파숭의 관계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목을 달았던 것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